세계 유명 여류 인사의 신사임당을 제치고 기록된 송씨 부인. 내가 이 술잔 하나를 못 만진단 말이냐.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드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살던 동네에 투기가 심한 부인이 있어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잘라 온 동네에 돌려보게 했습니다. 이를 들은 송씨 처녀는 그 손을 가져오게 하여 상에 올려놓고 술을 바치면서 손이여 너는 여자를 위해 죽었으니 내 어찌 조문하지 않으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양반가에 퍼지니 누구도 송씨 처녀에게 청혼을 하지 않았지만 송질은 딸이 뜻대로 살도록 간섭하지 않았는데 홍원필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와 혼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는 남자가 어떻게 잘 다루는가에 달렸을 뿐이라며 웃어넘겨 혼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첫날 홍원필은 일부러 술과 안주를 올리는 여종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송씨는 여종의 손을 잘라버린 뒤에 그것을 홍원필에게 보내자 홍원필은 자리를 파고 일어나 본가로 돌아가 버렸는데 송질이 딸을 책망했지만 송씨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홍원필이 장원급제를 해서 머리에 어사원을 꽂고 육가를 할 때 송씨 집 앞을 지나가며 아는 척도 하지 않았는데 송질의 아내와 딸도 그 광경을 누각에 올라보면서 송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때다 싶어 잘못을 뉘우치면 남편이 영영관계를 끊기야 하겠느냐고 했고 딸이 잘못했다고 해서 송씨는 홍원필에게 받아들여지만 홍원필은 언제나 아내를 무겁게 대하고 아내도 경거망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원필은 60이 넘어 우의정에 올랐고 하루는 아침에 입보라면서 문득 웃음을 띄었는데 평소 근엄하기 이를 데 없는 남편이 웃자 송씨가 의아해서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속은 것을 보니 웃음이 나왔소. 라며 부인이 사납다 하여 만약 엄히 대하지 않는다면 제지할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껏 기쁘고 화나는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던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송씨는 얼굴색이 대번에 변해 나를 이렇게 심하게 속였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수염을 말아쥐고 확 잡아당겼는데 홀랑 수염이 다 빠져버려 졸지에 넷이 얼굴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꼴로 입고라니 당연히 중종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홍원필은 사실대로 고했는데 대노한 중종은 급기야 송씨에게 사약을 내렸지만 송씨는 사약을 받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벌컥벌컥 들이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약이 쓰지 않고 딸기만 했는데 부인의 기계를 시험해보고자 중종이 사탕물을 내렸던 것으로 송씨가 사약을 들이킨 전경을 들은 중종은 감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 홍원필은 다시는 송씨를 제압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송씨가 독서당에 갔다가 그곳에 임금님이 하사한 옥으로 만든 술잔이 있어 그것을 들고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잔은 관리가 아니면 만질 수 없다며 한 사람이 말리자 송씨는 웃으며 아버지가 영의정이었고 남편이 영의정이었으며 아들이 지금 영의정인데 이 술잔 하나를 못 만진단 말이냐고 했답니다. 송씨의 아들은 홍성으로 선조 때 영의정이 되었는데 여종의 손목을 자른 이야기는 너무 잔혹하다 여겨졌는지 부대에는 해학적인 이야기로 변해 첫날 밤에 남편이 아내 가랑이 사이에 똥을 한 무더기 눈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남편은 시치미를 떼고 똥을 치워주었고 아내는 고마워 남편에게 잘했으며 이후 아내가 성질을 부리면 남편이 첫날 밤이라고만 하면 조용해졌는데 늙음하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수염이 통째로 뽑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유명 여류 인사의 신사임당을 제치고 기록된 송씨 부인. 미국에서 간행된 세계 유명 여류 인사의 한국에서 유명한 신사임당을 제치고 기록된 여산 송씨 부인은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영의정 송일의 딸이며 남편 영의정 홍원필의 부인, 아들 영의정 홍섬의 어머니였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가족의 기록으로 한국 여성으로 유일하게 세계 유명 여류인 사명단에 기록됐는데 94세 장수를 누렸으며 조선 왕조 최초로 문과에 2번이나 급제한 남편 영의정 홍원필을 두었습니다. 여자가 당시 94세의 오랜 일생을 살면서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 3이 모두 영의정이 된 것인데 영의정 3사람과 일생을 산 주인공은 송일의 딸이자 홍원필의 부인 겸 홍섬의 어머니인 여산 송씨 부인입니다. 아버지 송일은 좌우의정을 지내고 60세의 영의정이 되어 67년의 일생을 살았고 남편 홍원필은 1504년 문과에 급제했으나 갑자사화의 연루, 진도에 유배되어 합격이 취소됐다. 중종 반정 이후 사면되었습니다. 증광문과에 합격, 두 번째 급제를 하게 되는 기록을 남겼고 대사원, 우좌 영의정을 지내고 74세를 살았으며 아들 홍섬은 대작, 이조판서, 우좌의정을 지내고 영의정을 3번이나 역임했고 82세로 임종했습니다.
당시의 왕비는 송씨 부인이 나타나면 일어서 마중하고 존경을 표했다는데 까닭을 묻자 자신은 남편이 임금일 뿐이지만 송씨 부인은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모두 영상이니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송씨 부인은 예의범절이 밝고 덕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장부였다는데 한국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지만 아마 세계사에도 이런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1548년 9월 29일 명종이 영의정 홍원필에게 궤장을 하사했는데 87세에 이런 광경을 보니 역사에 없었던 경사로 여자로 태어나 이보다 더 좋은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과거 시험에 2번 급제한 조선조의 유일한 인물이 여산 송씨 부인의 남편인 홍원필인데 정경부인 송씨는 중종 관정 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덕에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거만하지 않고 남편 홍원필에게 시집와 며느리로서 효도 봉양을 잘하고 남편을 잘 섬겨 해로하고 정경부인이 됐고 일남 일녀 자녀에게 엄정하면서 자애롭고 소신 있는 훌륭한 어머니로도 유명했습니다. 아들이 정승에 반열에 오른 지 15년 넘게 살면서 효도보다 임금에 먼저 충성하라 가르쳤고 평생 인품이 흐트러짐이 없어 칭송을 받았고 용모도 단정했다고 합니다. 송씨가 94세로 죽자 아들 영의정 홍섬은 3년 심유살이까지 마치고 몇 년 지난 81세로 죽었으며 홍섬의 아들 홍기영은 장학원 첨정이 되어 우의정 심수경의 사위가 되고 딸은 선조의 형인 하원군 이정에 시집갔습니다. 부자지간, 형제지간의 영의정을 역임한 경우는 덜어 있지만 이처럼 한 여인이 새 영의정과 연관을 맺기는 전무후무한 일이지만 이처럼 훌륭한 여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남존여비의 유교적 유산 때문입니다. 조선 제1의 여류 예술가의 현모양처이며 율곡의 어머니이기도 한 신사임당조차도 국사대사전에는 진사명화의 딸 감찰 이원수의 부인 율곡 이의 어머니로만 나와 있을 뿐 끝내 이름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사에 삼가고 경계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다. 한편 홍원필과 아들 홍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아들 홍섬이 처음 판서가 되었을 때로 나이가 40에 불과한데 한 관서를 책임지는 판서가 되었으니 홍섬이 매우 기뻐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높은 벼슬아치는 초원을 타고 벽제를 했는데 거리에 행차할 때의 종이나 나졸들이 가마 앞을 달리면서 소리를 외쳐 잡상인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홍섬이 판서가 된 후 초원을 타고 벽제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그 어머니인 송씨 부인이 이를 대견스럽게 여겨 남편이 들어오자 이를 자랑삼아 이야기했지만 홍원필은 펄쩍 뛰면서 크게 노해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홍섬에게 대감의 호칭을 쓰면서 모셔오라고 하는 것으로 달려온 홍섬을 부짖으며 잘못했다는 아들에게 다시 초원을 타고 벽제 소리 크게 울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라고 했습니다. 홍섬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초원 위에 올라 벽제를 하면서 자기 집 마당을 돌 수밖에 없었고 홍원필은 뒷짐을 지고 맨발로 미투리 신발을 신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실로 몸둘 바를 몰랐던 홍섬은 이후부터는 언행을 조심하여 다시는 윗세를 부리는 일이 없었고 후에 그의 벼슬이 영의정에까지 올랐는데 홍원필이 아들 홍섬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엄격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계집종을 건드리는 것을 좋아했던 홍섬이 어느 날 밤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벌거벗은 몸으로 몰래 방을 나와 마루의 계집종들 사이를 기어다니며 점찍 어두웠던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홍원필이 잠에서 깨어 그 모습을 보고 송씨 부인에게 우리 아들이 다 장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막 기어다니는 법을 배우고 있구려라고 말했고 홍섬이 달아나 다시는 계집종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원필이 환갑을 맞았을 때의 일인데 나이가 환갑에 달하고 벼슬은 영의정에 이르렀으니 실로 경사스러운 일이라 집안 사람들이 광대와 기생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지만 홍원필은 언짢은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니 매우 기뻐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우니 이게 어쩐 일인고? 아버님, 그게 웬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렇듯 높은 벼슬에 올라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삼가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환갑을 맞아 기생을 불러 크게 한번 놀고 있으니 이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홍원필의 신중한 처신이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그는 김한노가 권력을 쥐고 공포정치를 할 때 그에게 반대하다 권력을 잃고 하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목숨과 벼슬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종친이나 대신을 막론하고 정적이라면 무자비한 처벌을 일삼았던 김한노에게 감히 태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원필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관리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올곧게 처세했는데 벼슬이 높을수록
더욱 처신을 상가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여름에 홍원필이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참 자다가 무언가 배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겨우 떠서 보니 배 위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꽃적섬으로 전해오는 큰 구렁이의 차가운 느낌이 섬뜩했지만 몸을 움직이면 구렁이가 물 것은 뻔한 이치여서 무섭고 두려웠지만 구렁이가 스스로 내려갈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구렁이는 그대로 있고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소리 지를 수 없으니 속만 바싹바싹 타들어갈 때 6살이 된 아들 섬이 대문 동쪽에서 아장아장 걸어 와 그 무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섬은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잠시 보더니 그냥 왔던 문으로 나가버렸는데 홍원필은 아버지의 위급함을 보고 구하지 않고 사라진 아들이 야속했지만 6살 아이에게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아들 섬이 다시 문을 빠끔히 열고 들어왔는데 아들 섬의 손에는 깃들 연못가에서 잡은 듯한 개구리 서너 마리가 들려 있었고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아버지를 향해 개구리들을 던졌습니다. 개구리를 던지는 순간 구렁이는 잽싸게 아버지 홍원필의 배 위에서 내려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갔고 홍원필은 일어나서 숨을 쉬게 되었는데 6살 아이의 슬기로운 지혜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홍섬은 훗날 명재상이 된 바 대제학을 지내고 영의정을 3번을 했다고 하는데 지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배운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세계 유명 여류인사의 신사임당을 제치고 기록된 송씨 부인이었습니다.